5월 7일이죠.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죠. 보통 고양 창릉에는 3만 8천 가구를 짓겠다고 하셨고요. 부천은 2만 가구를 했는데 이 목적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3만 호, 서울을 중심으로 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 두시면 되겠고요. 3기 신도시의 목적을 보시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 지금 서울시 지도입니다. 서울시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고양은 요 정도 위치, 부천의 대장은 여기 위치인데요. 서울의 접근성과 업무 지역이 가까운 곳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신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많은 것이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걸 봤을 때 3기 신도시의 주 목적을 보시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겠다는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국토교통부의 2019년 5월 7일 이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라는 주제로 그 자세한 내용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02-3153-2668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문자도 보내주시고 매물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강의 들어볼게요. 네, 이러한 서울을 중심으로 접근성과 뛰어난 것을 고려를 해서 물론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지만은 이러한 내용과 취지에 맞게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이어지는지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은 그 반가운 소식이 정말 어떠한 방향으로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주요 서울의 접근성과 업무 지역이 좋은 곳이지만은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저렴한 가격에 정말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겠다 하는 이러한 국토부 장관의 말씀 그대로 이어갈지에 따라서 지켜볼 만한데요. 그 목적과 이어서 문제점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부천도 마찬가지고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할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점이지만은 그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토지 지주와의 협상이 문제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또 하나의 목적과 또한 걸림돌이 되겠죠. 세 번째를 보시면 기반 시설이 계획대로 가능한가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점이 나겠는데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과 아무래도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공항 문제가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또 남아 있고요. 고양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인근에 보시면 군부대가 있어서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기존의 주택 보상 문제라든지 또한 농가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지만은 굉장히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고 그 중요한 것 중에서 특히나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는 지금 현 정권 이전의 정권보다 지금 현재 정권이 보상 문제가 역대 최고 22조라는 것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갱신된 기록에 22조라는 게 아직까지 보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갱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기반시설인데요. 기반시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이죠. 교통의 기반시설인데요. 교통의 문제점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교통은 부동산과 바로 입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교통입니다. 교통인데요. 이러한 교통은 3도시가 서울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선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서울 도심에서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이라든지 학군까지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죠.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겠지만은 지금까지 작년 2018년 12월 달에 2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교통 문제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3기가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교통의 인프라가 신설이 됨으로써 많은 투자가 또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교통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로 활용해서 그 지역을 많은 관심과 선별을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은 기존의 서울의 인프라가 가까운 입지여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죠.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업무 지역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면은, 만약에 3도시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추후에 문제거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로 업무 지역에 가는 교통망이 확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한 공급이 저렴한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교통을 보시게 되면 고양의 창동의 교통망입니다. 지금 현재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이어지는 연결 지하철을 보시게 되면 6개의 노선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데요. 경의중앙선과 GTX A 노선, 대곡선과 수서, 고양선 비롯해서 3호선까지 6개 노선이 추가가 되고, 여기에서 GTX까지 연결되는 7개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양선을 발표를 했고 계획은 다 발표했지만은 실상에 이런 계획대로 다 추진이 돼야지만이 성공했는 신도시 교통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개통이 돼야지만이 교통의 대란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 이후가 되어버린다면 교통의 대란을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교통의 심각성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면 부동산은 가격과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감소가 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있게 살펴볼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천인데요. 부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마곡지구가 굉장히 인접 지역에 있어서 요 사이에 부천 대장이 신도시가 끼어 있어서 직주 근접성의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태로 보이고요. 지금 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도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오정 산업단지가 완전히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단지에서 오전대로를 따라서 마곡지구까지 가시면 한 5분에서 10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가 두 곳이 있음으로써 직주 근접성과 업무 지역에 있는 주거 형태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시는데,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도로 교통망이 보시게 되면 서울의 인근에 있지만은 교통이 극히 좋은 현상은 아니죠. 지금 현재 그런데요. 지금 김포공항까지 박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운행하는 수포 간선 급행버스가 신설될 예정이고요. 7호선이 연장이 되고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GTX B 노선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항철도가 5호선, 7호선, 9호선이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대란은 약간은 감수가 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거단지 입주 전까지의 모든 기반 시설은 완료가 돼야지만이 큰 교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발표가 되고 되면 굉장히 투자 가치라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그런 역할은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이런 미래 가치를 보신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집을 사실 때에 계속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예상치를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상치를 못하지만은 낮은 분양가에서 만약에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특혜 조건으로서 굉장히 많은 안심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미래 가치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저렴한 분양가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고분양가에다가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분양가라면
되면 미분양이 아마 많이 없어지는 이러한 추세로 가겠죠. 특히나 입지라든지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신도시 쪽에 만약 개발에 대해서 내가 선택받는 이러한 특혜적인 뭔지에 모르는 첫 번째 말씀이면 가격이 낮은 분양가를 선택을 받아서 내가 그 집에 10년을 거주할지 20년을 거주할지 그 이후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부동산은 예측이 불가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시 개발을 보면 교통과 일자리 수요를 바탕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부수적인 것은 따라가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과 일자리 수요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뒤에 받침돼 주는 것은 부동산의 미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이후에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정부에서 목표대로 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방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이러한 호재를 안고 가시면 되겠습니다.